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그 아들, 딸들이 많다라는 거죠.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식이 내가 그만큼 키워놨으면 얘가 그거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이 생각을 갖고 계신 부모부터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욱입니다. 잘때들 안녕. 안녕. 오늘은 시크릿 토킹입니다. 마인드 카페에서 받은 사연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연 읽어볼게요. 제가 딸로서 부족한 걸까요? 저는 외동딸이에요.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죠. 정확히는 책임감을 강요받습니다.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나름 상위권 성적이고 계약직으로 일도 하며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며 쉬엄쉬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달라요. 오히려 더 재촉하는 편입니다. 좀 더 빨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라고요. 지금 부모님께 전혀 손벌리지 않고 제 생활비는 제가 마련하는데도 엄마는 항상 화를 냅니다. 좀 더 잘날 수 없냐고. 어느 집 연예인 딸은 엄마한테 집도 사주고 그러는데 넌 뭐냐고. 하루는 제가 밥도 굶어가며 모은 50만 원을 빌려가시더니 카드 빚을 내는데 도우라며 돈을 더 달라고 화를 내셨어요. 전 돈이 정말 없다며 버텼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키우고 입힌 거 돈 다 내놔. 네가 우리 집 일으켜 세워야 할 거 아니야? 하면서 하여간 딸년이 돼서 도와주지도 않고 이러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평생 부모님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억울하면서도 한편으로 죄송스럽기도 해요.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제가 부모님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딸이라고 부모님께 제 돈을 전부 드리고 모든 시간을 내어 도와드려야 되면 제 개인 생활은 없는 건데 저는 그냥 부모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외동딸은 원래 이런 건가요? 제가 정말 엄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정말 딸로서 부족한 걸까요? 많이 안타깝네요. 이런 딸, 아들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 금쪽이가 방송되면서 내가 옛날에 금쪽이었던 것 같아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먼저 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이란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부모 자식 간에라는 거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떠돌아다니는 의미를 부여하면은 이 세상 자기 자식을 가스라이팅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 자식에게 본인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주입하고 가르치고 그 방향으로 가이드해 나가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이란 단어를 쓰기 힘들 정도로 다들 가스라이팅을 하죠. 저 상담 와서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스라이팅 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현상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MBTI가 한동안 난리 나고 있는 거와 똑같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어떤 단어, 병명이 하나 나오면은 그거에 본인을 자꾸 대입시켜가지고 나도 이런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과연 올바른 그런 삶을 살고 계시고 딸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걸 좀 다뤄봤으면 전 좋겠어요. 가스라이팅이란 용어가 적합한 분들도 있고요. 가스라이팅은 아닌데 가스라이팅을 끌어다 쓰는 분들이 이제 많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그 아들, 딸들이 많다라는 거죠.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식이 내가 그만큼 키워놨으면 얘가 그거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이 생각을 갖고 계신 부모부터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부모는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이라는 선택을 했고 당신들이 좋아서 원해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워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 내가 원해서 이걸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부모의 선택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얘가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닌 거죠. 그런 마음이 들면은 잘 키운 거예요, 자식을. 근데 그거를 강요하고 내가 이만큼 해왔으니까 넌 이만큼 가져와라,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부모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연에 근데 어머님 같은 분들이 많다라는 게 많이 안타깝고, 저한테 오는 내담자 분 중에 이 친구는 대학을 가기 전부터 항상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한테 갖다 드렸고요. 대학교 학비도 자기가 이제 벌어서 다니고 있고, 근데 할머니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할머니랑 끊은 거야, 관계를. 근데 여긴 끊고 얘한테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를 물려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어른이 되면 이제 자기 부모랑 끊을 수 있는 힘은 있지만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걸 자식한테 아무렇지 않게 또 강요하는 게 세습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본인이 부족한 거 절대 아니고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장을 했겠죠. 근데 내 부모가 틀릴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살아가실 세계에서 다른 롤모델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받았던 교육을 그대로 이행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계속 부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롤모델을 정하고 나는 다른 세계에 살아야 된다. 이런 부모를 가르쳐가지고 이 생각을 바꾼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빨리 거리를 멀찌감치 띄워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채널이 원래 악플이 그렇게 많이 안 달리는데 악플이 제일 많이 제 기억에 달렸던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쇼츠였어요. 부모는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결정에 의해서 자식을 세상에 낳은 거지만 자식은 본인이 선택해서 그 부모 밑에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울 의무가 있는 거지만 자식이 성인이 됐을 때 그 부모를 다시 봉양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 밑에 그냥 악플이 확 날리는데 저것들이 자식을 키워봤어요. 네, 뭐 그런 얘기지. 얘기가 제일 많지 뭐. 뻔하지. 니네가 자식을 낳아봐라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 욕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잘못된 생각 자체가 어떤 일을 가져오냐면 자식을 나의 소유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 자식이 부모한테 효라는 것을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의무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무슨 규칙처럼 어렸을 적부터 세뇌를 시켜버린다는 게 문제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노래가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나흘째 괴로움 뭐 다 잊으시고 뭐 또 뭐야 기를째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맨날 스승의 노래로 끝나게 되는 그 이상한 노래 있잖아요. 낳을 때 아픈 거, 기를 때 힘든 거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해서 이 아이를 내가 낳은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의 책임을 내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른인 거고. 근데 내가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야 돼. 네가 효도를 하는 게 당연해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어머니 같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그렇게 컸을 거예요. 굉장히 효라는 거는 정말로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이 아이가 나에 대한 고마움으로 나에게 잘해준다 그러면 고마운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닌 거고 그걸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한 걸 여기는 순간 사연을 보낸 이 어머니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막말로 어느 집 연예인 딸은 엄마한테 집도 사주고 그러던데 넌 뭐냐라고 했을 때 바꿔 얘기하면 어느 집 엄마는 딸한테 이것도 사주던데 엄마는 뭐냐 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의 연장이 이제 그거죠. 내 배우자랑 내 부모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 구할래? 네. 이게 사실은 정신과에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배우자를 구하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럼 또 저 호로 자식 뭐 이런 거 나오겠지. 우리 엄마 눈물 흘리겠지, 보면서.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어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책임을 지는 게 어른이에요. 근데 나는 내 부모를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배우자는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럼 내가 책임져야지. 그게 어른이다. 그게 그냥 기본 골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어떤 상황에서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옛날에는 사실은 큰딸이 살림미천이다 이런 말이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농경 사회에서 다 같이 이제 막 자식 많이 낳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했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사실 선진국 살잖아요. 어떤 어른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너무 그게 아무렇지 않은 환경에서 여러분이 자라더라도 여러분 다른 선택을 하셔야죠. 이걸 보고 계신 어른들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한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익숙하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옳은 거고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을 좀 접어두시고 나는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걸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르면 거부감이 느껴지고 이 얘기가 맞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살아온 세월을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에 화가 나셔서 저희한테 악플을 다시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고 당연하게 여겼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연 보내신 분이 너무 짠하고 안쓰러운 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부모에게 모든 거를 다 해주는에도 불구하고 내가 딸로서 부족한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이 어머니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이 살았던 세상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다음 계약직으로 일도 하고 생활비도 본인이 되시는 것 같은데 비는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생활비 본인이 벌 수 있는 정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은데 최대한 어떻게든 빨리 이 집을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집에 있으면
있으면서 돈을 모아서 경제적 독립을 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어떻게든 그 집에서 빠져나와야 또 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본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런 선택을 할 때 절대로 이 엄마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남자를 택하는 그런 운은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 집에서 하루빨리 나오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거를 응해주고 효녀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계속 효녀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게 억울해져요. 내 삶이 굉장히 억울해져요. 왜냐하면 부모 마음 들기 위해서 난 살았던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뭐 하는 거 하나도 없고 내게 없는 그 상태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냥 좋은 딸 포기하시고 그냥 나는 저들과는 다른 어른이 되겠다 마음 먹으시고 거리 두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어머니가 뭐 당근으로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혹시라도 뭐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유 우리 딸 우리 아들 너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땐 이걸 이제 알람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들으셔야 돼요. 너밖에 없다라는 칭찬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부모의 삶에 만약에 자식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마냥 좋아하고 아 역시 우리 부모님에게 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위험신호로 받아들이시고 부모와의 관계를 좀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부모는 가스라이팅이 맞겠죠. 가스라이팅을 넘어서 세뇌죠, 세뇌. 마인드 카페 사연 가지고 오늘도 얘기 나눠봤고요. 어플 다운 받아주시고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과성을 다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 꽤나 계실 거예요. 조금 더 냉정해지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본인과 부모의 관계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